안녕하십니까. 수익캔 TV의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대동남 코너 통해서 부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부와 관련된 책들의 그 원론이 되는 책, 이 책이 나온 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놀란 게, 그 100년 전에도 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책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는 이게 20년에 출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작가가 100년 전에 이 책을 내고, 원래는 부의 비밀이 아니에요. 사이언스 오브 getting wealth라고 해서 부를 얻는 어떤 과학, 그런 건데, 약간 번역을 하면서 비밀, 이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법, 비밀, 이런 워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뭐 시크릿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약간 기법, 사이언스라는 거는 과학이라기보다 약간 기법, 방법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사이언스 오브 게팅 웰스라고 해서 부가 얻는 어떤 과학, 이게 과학 시리즈를 이 사람이 한 3개인가 냈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부의 비밀 이걸 내면서 가장 크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은 추천보다는 소개를 드릴게요. 추천과 소개의 차이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추천은, 이 책은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옆에서 놔두고 계속 두고두고 보실 만한 걸 추천드리는 거고, 소개는,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책도 있고, 이 책에는 이런 간략하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 책은 왜 추천이 아닌 소개를 왜 드리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포켓 사이즈보다 약간 큰 책이고,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가 조금 넘거든요. 지금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그죠?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읽자고 들면은 한 40-50분이면 충분히 읽을 거예요. 왜냐면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총 1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페이지잖아요. 16개 나눠 주면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분량밖에 안 돼요. 호흡이 되게 짧죠. 호흡이 되게 짧죠. 이 책이 그래서, 컨셉이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부를 쌓는 과정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호흡을 짧게 하면서, 약간 책 자체가 약간 컴팩트하게 그렇게 나온 책이라서, 보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보시기에, 나는 좀 직접 사서 보겠다 하면은 말리지는 않는데, 솔직히 그렇게 심도 있거나 그런 책은 아니라서, 그냥 요번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이 책의 전체 내용의 한 8할, 9할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 싶으냐, 그 얘기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그 부를 축적, 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를 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거로 보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약간 유교사관과에서 청렴결백, 청빈한 삶, 이걸 되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쭉. 그래서 탐관오리를 하고 그래서 이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기본적으로는 기저에 있는 약간 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간략히 이 지은이에 대해서 보면,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분이거든요. 월러스 워틀스라고 해서 자기계발과 리더십 컨설턴트였대요. 이게 60년에 아주 10년에 1910년에 사망하셨는데, 거의 말년에, 맨 마지막에 자기 말년에 지으신 이 책이 완성하고, 이게, 그쵸. 본인의 성공을 못 보고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갖고, 그럼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 이 책을 본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들, 클린턴 전 대통령, 나폴레온, 이런 사람들. 카네기, 혼다켄,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본인들의 어떤 좌우명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책을 되게 그렇게 각광을 받고 해서 훗날 사망하고 후에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책인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책 보면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심도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라는 그 불을 쌓는 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뭐 너너에님의 월급쟁이 부자들, 임장의 여왕, 이런 거 다 부를 쌓는 얘기죠. 그 중에는 이제 재테크 얘기도 좀 있죠. 약간 재테크스러운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 재테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 이게 부라고 보는 거예요. 부. 여기서 부는 더 나은 삶, 발전하는 삶, 향상성이라 그러죠. 항상 위를 보고 나아가는 느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나아지려고, 내가 더 발전되려고 하는 그런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치를 얘기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는. 이제까지 제가 대동남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부자 아빠, 뭐 월급쟁이 부자들, 뭐 임장의 여왕에서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약간 재테크스럽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부를 쌓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이런 현실적인 부를 쌓는 거 이전에 약간 부에 대한 개념, 물론 이게 전혀 아예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연계는 있는데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1910년이 초반에 발행이 됐어요. 100년이 넘은 책이에요. 100년이.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발행됐죠? 20년이죠. 네. 전 대단해요. 이 100년 전에, 지금 보면은 이 책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고전이라는 게 지금 보면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회자가 돼서 그 이후에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계속 읽혀지고 있는 거죠. 100년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1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이게 100년 후에 이 책이 읽혀질 기라고는 이 저자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걸요. 그럼에도 읽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고전, 원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치해지는 거, 부를 쌓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막, 나 돈 벌래, 돈독 올라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걸 지향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구나. 시작점부터, 인식부터 다른 거죠. 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큰 제목들로 되어 있는데, 요 앞단은 이제 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부에 대한 개념은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가치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의지랑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한 15,000원 정도고, 예, 한 208페이지인데 금방 읽힐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챕터 1부터 8을 좀 한 페이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될 권리라는 표현을 해요. 부자가 될 권리. 권리라는 건 뭐죠? 한 사회가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런 권한, 권리, 특권이라는 거, 이게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재능 개발과 영혼의 발산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어야 더 재능 개발을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는.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부가.
물론 금권주의, 뭐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어느 거나 약간 부작용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서 다 방탕해지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몇몇 잘못된 경우가 있죠. 그런 탐관오리, 부자 막 부로 뭐 돈으로 뭔가 다 해결하는 그런 것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를 쌓고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부자가 되는 게 왜 잘못이냐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편법을 저지르면 안 되고, 세금을 포탈하면 안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부를 잃은 이후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 그런 건 안 좋다는 건 당연한데, 부를 축적하려는 그 행위와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려는 그 행위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건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건 결국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존재를 거듭나려는 필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나 돈 모으고 싶어. 그게 왜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거죠?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만 신성시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좋아요. 왜 노동을 통한, 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재테크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꼭 재테크 안 하고 꼭 신성한 노동으로만, 아니, 그럼 재테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 그거는 쉬운 건가요? 제발 그런 식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 부자가 되려면요, 부를 쌓는 거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를 한 번에 막 죽여! 뭐 사회주의예요? 끌어내려!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뒤로는 분명히 편법 썼을 거야. 분명히. 아니, 부모님한테 그 수조론 있죠, 수조론. 아빠가 누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사회를 주름잡는 많은 부자들이 다 부모한테 상속받아갖고 다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 책 읽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됐는데 당신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지 않고 열려 있다고 해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한테 행동하고 사람한테 이 부자가 되는 기회는 열려 있다. 근데 부자를 매도하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가난만 탓하고 내 상황만 탓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부자가 될 기회가 열려 있지 않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전에 읽었던 부자 아빠,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그래요. 부자가 될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 진짜 이거예요. 야, 너도. 그 영어 있잖아. 야, 너도. 맞아요. 진짜요. 부자도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소유캔이에요. 그래도 소유캔인 거예요. 당신도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뜨문뜨문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있죠. 안 들 때 있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그래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해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견이 지금 많아지는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유해지려는 마음은 정당한 것이고 타당한 거다. 저는 이 도입부 딱 보고 이거 대동남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는 뭔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냥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돈지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이슈화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부자가 돼서 그 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던 좋은 분들도 많아요. 예,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편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 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본인의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부자 되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언론에서는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은 특이하게 요거 하나 끝날 때마다 큐 리스트, 질문 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청빈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근데 이 문제는 이 큐 리스트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이 답을 안 줘요. 본인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화두만 던지고 지나가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책이 거의 백과사전 수준으로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제가 소개가 아닌 추천을 해드렸겠죠. 이거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고 했어요. 비밀 아닌 과학. 그러니까 환경 재능이 아닌 이거죠. 삶의 방식.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 어디서 봤는데 라고 느꼈어요. 이 책, 삶의 방식, 부자가 되는 건요, 어떤, 진짜 재능도 아니고,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도 이걸 보면서 또, 부자 아빠 키요사키도 그랬고, 월급쟁이 부자의 너나이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 사람들이 금수저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분 말고도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대기업, 누구의 아들, 누구가 상속받고 그런 얘기만 하셨는데, 물론 상속받아서 부자가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을 그런 세습을 통한, 상속을 통한 부자들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방식을 터득하고, 이게 중요해요. 행동. 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전 이거 보고서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키요사키도 그랬고 너나이님도 그렇고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누누이 얘기했죠.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경영자 아는 선배 아는 형이 있다 그랬죠.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힘들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형이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건 바로 부가가치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형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월급쟁이가 아니라 나도 사장님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자산가가 될 수 있구나.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국가가 막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누구나 기업 경영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먹고 제 아이와 제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성과급 절 받는 게 중요했죠. 근데 지금 이 나이 먹으니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축과 절약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이런 삶의 태도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아요. 예, 키요사키도 그랬죠. 저축과 절약을 해서 보자. 그 돈 가지고 자산에 투자하자. 이 얘기 하잖아요. 저축과 절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과 저축과 절약이 되는 거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아빠에서 부자가 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겠죠. 부자가 그러면 어떻게 방식을 하냐? 그들을 무슨 방식으로 사냐?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슬슬 하실 거예요. 예. 지금 하나씩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기회와 독점, 흐름을 타라. 부자가 되는 기회는 열려 있다. A라는 사람이 부자 됐어. 그럼 나는 부자 될 기회가 없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기회는요, 독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요. A라는 애가 부자가 이미 됐네. 이미 기회 끝났네. 버스 떠났네. 기차 출발했네. 나는 그럼 제가 부자 됐으니 내가 부자 될 기회를 제 녀석이 앗아갔네. 아니에요. A가 부자가 돼서 B가 부자가 될 기회가 앗아간 게 아니라 B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팩트 폭행 들어갈게요. A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B가 부자가 될 기회가 놓친 게 아니라고요. 놓친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회는 열려 있다. 인류는 이거 보세요. 계속 부유해지고 있어요.
계속 부유해지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부자들이 계속 나와요. 옛날 부자가 지금도 부자일까요? 물론 계속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부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엄청 뭐 천석지기 만석지기 부자였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빠는 되게 못 살았지만 저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흐름, 시대의 흐름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부가 될 거는. 부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부자가 되는, 왜 인류는 계속 부유해지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잘 보고 기회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독점은 되지 않다. 본인이 창조하는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쭉 오고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이게 어찌 보면 허울 좋은 얘기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세주의, 니힐리즘, 시니컬함에 쩌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사는 부자들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은 볼만한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더 이 나이 먹으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을 보는 거고, 누가 그냥 어디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책장에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제 아이들 등록금 보내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가면 등록금 거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00만 원, 900만 원 한다니까요. 스카이도 그렇고, 물론 유학을 보낸다고 해도 확득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더 나가죠. 그럼 대학 안 보내고 제가 그 아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자산가라서 빨리 조기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예. 근데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저도 아직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이 말 너무나 많이 나왔죠. 이게 100년 전에 말을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100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이거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거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행동대로 내 삶이 정해지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불쑥불쑥 드는 생각들, 자기 전에 드는 잡념들,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청 피는 생각들,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좋다는 거 알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죠? 염세적이고 나쁜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냅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냅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게 생각이에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각인 거예요. 이걸 몰라서 향상성,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존재, 이 생각을요,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 책은 이걸 부라고 얘기해요. 부를 추구하는 과정. 단순히 재테크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는 발전과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본인이 이 생각을 하게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패배주의에 쩌들어가지고 하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큰둥하고, 누가 뭐 했대, 사촌이 땅 샀대, 배만 아파하고, 진짜 되는,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대? 나도 열심히 배워야지. 이게 아니라 치, 응? 뭐 부정한 수단 썼겠지.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어. 어디 소스 들었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 남의 성공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응? 코웃음 치고, 그리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부는 부러워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학, 실행과 믿음, 여기 믿음이란 말 나옵니다. 이러한 아까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생각이죠.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융성하는 생명, 이 책이 그 미국 베이스고 100년 전 미국은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절대자, 종교 얘기도 조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가 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계속 부자에 대한 의미, 부를 추적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부를 축적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거야. 누구나 다 될 수 있어. 경쟁하는 거 아니야. 기회는 열려 있다. 너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좋은 생각을 해야 너 행동을 할 수 있어. 계속 지금 약간 멘탈적인 걸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목적과 의미는 뭐냐? 경쟁을 통한 획득한 부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왜? 내가 A 걸 뺏어서 갖고 왔어. 그럼 저는 또 누구에게 뺏길지 모르는 사람 불안감이 있겠죠. 또 뺏기면 일시적인 거고. 하지만 부는 독점되지 않는다. 독점 물론 이게 경제학적으로 독점 사업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라든지 뭐 석유 시장이라든지 몇몇 있어요. 인프라가 그런 차원의 독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부자가 되는 기회는 독점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요, 특정 사람들한테만 열려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 대기업 총수 아들내미가 부자가 될 거는 가능성 확률이죠. 그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될 길을 막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될 길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길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부자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될 기회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의 소유한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부의 이거죠. 자, 수미상관 기회예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거다 이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요. 얘가 계속 뭔가 이게 부의 의미인 거예요. 부의 의미, 부자가 되는 의미. 경쟁하지 않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돼.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장과 발전의 기반으로서 필수 본능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기업과 경쟁의식에 대해서 약간 큐리스트를 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쌓는다는 건. 그렇죠. 부가 다가오게 하는 방법. 이거죠. 고객 가치가 금전적 가치보다 크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바가지 씌우고 뭐 그런 건 오래 못 가죠. 그런 건 오래 못 가고 이거죠. 이거 부유해질 수 있다는 강함. 제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를 경계하고 부를 멀리하면 부가 올까요? 오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난 계속하고 있어.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있는 사람한테 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자, 부가 다가오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나요? 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냐요? 아니에요. 저도 부 있는 쪽으로 가야죠. 이 가는 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뒤에서 나와요. 자, 믿음은 뭐예요? 부에 대한 믿음 뭐예요? 부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부를 찾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요. 이거 뭐죠? 제가 부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물주도 당신이 부유해지길 원하신다. 이 말을 합니다. 왜? 부유해지는 게 뭔데요? 나아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조물주가 내 새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싫어하는 조물주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아니죠. 부유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랑 또 연결되죠. 조물주도 당신이 부유해지길 원한다. 궁핍한 거보다 아우 내 새끼 부유해지면 좋지. 계속 성장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 교회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조물주나 표현을 나오겠는데 이런 실제로 이걸로 고민해봐라라는 큐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감사. 부자가 됐던 제가 적어도 책에서 만났던 부자가 됐던 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 내가 이루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감사하기를 하면요 경쟁의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의식에 빠지잖아요. 이거 내가 이루는 걸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이거를 마치 그 생선 가게에 오는 고양이가 뺏기면은 안 되듯이 막 내 목 에르릉 거리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쥐고 있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굳어져요. 이걸 지키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기면 그래 누구랑도 나눌 수 있어. 조금씩 나눠주고 노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키우기 위해서 창조와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한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초석이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죠?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이 있으면 뭐죠? 행동이 되죠. 행동.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자, 보세요. 감사한다. 제가 이루는 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경쟁에 누가 내 거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러면 뭐죠? 믿음이 있죠.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계속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에게 부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요. 나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에게는 부의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부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 믿음. 그 다음에 뭐죠? 행동하는 거죠. 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 나도 부에게 다가가야지. 그럼 부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선순환 과정이에요. 이렇게가. 근데 이거 자체가 경쟁 안 뺏겨 믿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편협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믿음이 없나. 감사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시작으로 믿음, 부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 다가오는 부를 향해 저도 다가가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의 방식은 뭐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침반. 이게 생각 나침반이라는 게 생각,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능력 있죠. 이거를 뭐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라고 나침반처럼 맞춘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어떻게 됐죠? N극과 S극이 있죠.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거 맞춰져 있죠. N극과 S극 어디에 가도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부자가 되겠다는 거에 생각이 픽스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부자 못 될 것 같아. 아, 제가 옆에 애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아, 난 안 되겠는데. 그딴 게 아니에요. 난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됐듯이 나도 될 수 있다. 나에겐 나 나름대로의 부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욕망, 행동. 욕망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함. 난 부자가 돼야 된다. 나 80세까지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빈곤층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 딸내미들이 있는데 얘네 대학 보내야 되고 얘네 결혼 자금 없으면 어떻게 하지? 결혼 안 하고 나랑 계속 캥거루족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국민연금 지금 고갈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부동산 지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값 지금 폭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간절함.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함.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고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도. 여기서는 아까 조력자라는 표현 나왔죠. 여기 기도. 여기서 기도라고 했는데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것 있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에요. 한 번 생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 될 수 있어.
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할 거야. 그렇게. 그리고 망상과 공상이 아닌 계획이죠. 망상과 공상과 계획은 차이가 있어요. 계획은요, 액션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망상과 공상은요, 그냥 나 빌 게이츠처럼 부자면 뭐뭐 해야지,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나 전교 1등 되면 서울대 가야지, 이게 끝인 거예요. 전교 1등 돼서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공부 계획이 세워져야겠죠. 언어 영역 몇 점, 수위 영역 몇 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 이게 계획이죠. 근데 나는 그냥 나 반 1등,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면 좋겠다. 서울대 가서 이제 이쁜 애들이랑 미팅하면 좋겠다. 이건 공상과 망상. 예. 그게 공상과 망상이죠. 액션이 없는 거. 예.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몽상가와 상상력 활용의 차이점. 상상력을 잘 쓰면 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데 나를 영어 과외해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난 너무 좋아. 서울대 영문과야. 난 저분을 내 롤모델로 할래. 그렇게 상상력을 해서 저분이 군대 갔다 와서 됐을 때 난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선배님하고 찾아가야지. 이게 상상력이잖아요. 상상력. 공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공상이에요. 그래갖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막 우선순위 영단어 막 외우고 막 리딩 튜터 막 쭉쭉쭉 외우고 영어 막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수능 내신 등급 막 올라가.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활용한 좋은 케이스인 거죠. 이게 항상 계획과 몽상과 그거는 계획은 뭐죠?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행 계획인 거예요. 실행. 성공하셨던 분들 항상 보면 이 실행과 행동이 앞서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만큼 대신에 꼭 그게 필요한 거죠. 예. 행동. 그래서 챕터 1부터 8까지는 약간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약간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고, 이 뒤에 또 넘어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 마음가짐, 그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그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와 행동, 그래서 의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음을 먹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좀 깨끗하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생각도 우리가 생각이 마음대로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전에 불면증 오듯이 뭐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듯이 그 니힐리즘, 염세적인 그리고 시니컬한 그런 생각에 쩌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 집중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셨던 분들을 보면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가 되게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반드시 서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회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메이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왜냐면 남이 어떻고 남이 이거 정신 팔려 있으면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나와요. 부러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허만 하죠. 쟤 뭐야 막 이렇게만. 그래서 what? So what? 나 뭐 될 건데. 그래서 내는 뭐 할 거야. 이거를 결국 내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결의가 안정되고 지속적이라는 거. 부자의 지름길이다. 부자의 지름길보다 믿음, 결의. 아까 얘기했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강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일수록 부자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기에다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생각의 나침반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된다는 거에다 맞춰놓으라고 그랬죠. 지금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의지 다 비슷하게 가고 있죠.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은 본인 의지에 달렸다. 난 가난해. 가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거 없어. 나 가난해. 나 월급 얼마야.
거기에 생각에 갇혀 있으면 생각에 거기로 딱 돼 있는 거죠. 생각의 나침반이 거기 가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나침반이 가난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나침반을 뭐 부자 되기로 바꾸라 이 얘기예요. 이거의 결정 누가 하냐? 여러분들의 의지다. 이게 뭐냐?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의지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생각을 돌려라. 생각의 나침반을 가난해서 부자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되게 단순한 얘기죠. 되게 단순한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미 너무나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거를 1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가난에 대한 태도. 언제까지 가난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수저론 얘기할 거예요? 예? 언제까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 얘기만 할 거냐고요. 예? 의지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오로지 부유해지겠다는 진심. 부유해지겠다는 진심이 나쁜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조물주도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불우한 시절, 나 가난했어. 부모님의 가난, 배제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고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의 나침반이 언제까지 여기를 향하게 만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없어. 우리 부모님 나한테 상속한 거 없어. 우리 옆집에는 부모님이 뭐 슈퍼마켓 물려줬는데 키요사키 친구가 슈퍼마켓 4개 5개 운영하는데 키요사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탄탄하고 쟤는 아빠가 경영자니까 부자 빨리 되고 난 못 됐네? 이렇지 않았죠. 열심히 휴대패커드 가서 성과급 S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뭐 했죠?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죠. 예. 언제까지 불우한 시절 가난한 아빠한테 생각이 오리엔테이드 돼 있으면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본인이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죠. 그게. 예. 나를 붙잡는 가난이 아닌 세상에 다가오는 불을 잡는다. 저는 이거는 멋진 말 같아요. 졸라맨. 가난이 막 수렁,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 가난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막 바지끄댕이 붙잡고 있어. 저쪽에 부가 있어. 내가 믿고 있으면 부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그러죠. 너 나 믿는구나. 무슨 메시아 같죠. 무슨 종교 같아요, 부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부를 막연히 믿기만 하면 뭐죠? 공상과 망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제가 가야죠. 이게 뭐죠? 행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뿌리치고 가세요. 이걸 보고 가시라고요.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라는 게 의지예요, 의지. 내가 가겠다. 옛날 개콘 보면 김기수님인가? 내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이 유행어 있었잖아요. 부 있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딱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딱 그런 결의에 찬 모습. 내가 가겠어요. 쭉쭉. 진짜 좀 비유가 맞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에만 집중하라. 막 돈독 올라가지고 막 10원, 20원, 100원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왜 나빠요? 그만큼 발전하겠다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는 거라고요. 의지의 사용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의 행동법 요거를 조금 이 책에서 챕터 하나만 읽으라면 요걸 하나 읽고 싶어요. 행동하라. 너무나 많이 보셨죠. 행동하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행동하라. 경영자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죠. 네. 행동하라. 긍정적인 미래를 믿되 현재 환경에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긍정적인 미래를 믿되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공상과 망상이에요. 우리 그냥 청운의 꿈을 꾸는 거야. 부동산 가격 오를 거야. 부동산 가격은 한 번도 통계적으로 폭락한 적은 없어. 계속 오를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폭락장 때 그래서 매력도가 입지 현호도가 좋은데 1억이 들어가셔야죠. 행동을 하셔야 하고 투자를 하셔야죠. 씨를 뿌리셔야 작물을 얻잖아요. 열매를 얻잖아요. 막연하게 나 그냥 지금 깔고 앉는 집이 부자가 오르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보다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린 사람들은
부자로 올라갈 수 있고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미치겠네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게 마음만 앞서죠. 부끄럽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동하라. 행동 없는 공상은 망상과 같다.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말해야죠.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행동이 없으면 행동. 이거 제가 여기서 나온 제일 좋아하는 말. 믿음은 부가 오게 하고, 믿음 부에 대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 될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믿음은 부가 나에게 오게 하고, 행동은 거기 있어. 내가 가겠어요. 딱 그거 자신이 다가가게 한다. 이거.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문장.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전 이 책 관통하는 거, 이거 하나. 이 책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거 봐.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거. 부에 대한 믿음.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적절한 환경과 더 좋은 자. 이거는 약간 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정 안 가지면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리스트만 한번, 이 큐리스트를 제가 왜 이렇게 따로 소개시켰냐면, 고민을 해볼 만한 리스트긴 해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근데 이게 되게 사고력을 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큐리스트를 책에 실었으면 백과사전 수준으로 두꺼워졌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더 큰 명저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예. 효과적인 행동. 일단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를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일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데 미래의 부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일부터 완벽하게 수행을 해라. 지금 행동하되 각각의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 뭐죠?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그 일 적성에 안 맞아,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적성에 안 맞아.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일을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분들의 숙련도가 올라가잖아요. 일 금방 끝나요. 네. 그렇게 일을 금방 끝나고 뭐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부에 다가가기 위한 일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맨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업무가 있어. 빵꾸나. 그리고 재테크에만 관심이 있어. 이 재테크 제대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키요사키도 그랬고, 너나이님도 그랬고, 회사 일을 등한시하면서 재테크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라는 건 착실함에 이제 성실함과 착실함에서 쌓여 있는 거예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걸 재테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재테크는요, 그거조차도 부실한 재테크예요. 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부실하게 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 속에 다 남아있어요. 일을 대충 하잖아요. 그럼 재테크도 대충 하게 돼요. 이 일을 꼼꼼해서 쌈박하게 끝내잖아요. 그럼 재테크도 쌈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네, 또 별다른 얘기를 했네요. 효율적인 행동 방법에 대해서 큐리스트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적절한 일로 옮기기, 필요한 능력이 부자가 되는 도구다. 재테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는 본인이 좋아하는 능력, 본인이 잘하는 쪽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가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해당 업무를 열심히 해도 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쉽게 부자 되기랑 만족스러운 부자 되기.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쉽게 부자가 되는 거는요,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해서 하면 쉽게 부자가 되는 거고요. 만족스러운 부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이 두 개가 일치가 되면 베스트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 강래호라는 셰프님이 계세요. 지금은 잘 안 나오시는데, 저도 캐릭터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예전에 요리사가 왜 됐냐라고 하셨어요. 요리사가 왜 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는 했는데, 얘기가 좀 한데,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요. A라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일은 요리였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했대요. 예. 이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는 잘하는 요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잘해서 부와 시간을 얻은 다음에 A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되게 와닿긴 했어요. 이게 그 얘기죠. 예. 적성이 맞지 않는다. 자신이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급한 거예요. 어떤 일이 완숙도가 없고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 투입 없지, 나랑 맞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건 재능의 영역인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서두르기보단 완벽해. 이거 앞에 효과적인 내용과 이거랑 같이 얘기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해라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직업과 재능 이런 얘기하죠. 직업은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성장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상되는 느낌, 향상성이라고 하죠. 향상성, 항상 위를 바라보는 마음, 발전하는 존재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쟤는 1년 전에 볼 때보다 뭔가 나아진 것 같아. 그 외모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실력이 나아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고 더 부유해져라.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쟁의식을 주의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부유해지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리고 아까 그랬던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플루언스라고 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세져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타인을 지배하려는 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추종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호도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삶이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인데, 예. 맹목적인 추정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유혹이 발생한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게 권력이죠. 거기에 심취하잖아요. 돈보다도 더 그 중독성이 세요. 진짜. 돈보다도요, 권력이죠, 권력. 이거에 대한 사람의 그 몰입도는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본인이 권력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화무시비롱, 그래서 권력은 어떻게 했죠?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한 5년 하고 나오지, 임기 채우고.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 권력에 사람이 취하잖아요. 절대 본인이 내려오잖아요. 쿠데타 하든지 민주화해서 끌어내려야 돼요. 딴 얘기인데, 진짜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안 내려와요, 본인이. 뭔가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이거에 취하면. 사람에 취하면. 네. 또 딴 얘기 좀 했네요. 네. 향상되는 느낌이랑 일맥상통해서 발전하는 사람. 삶의 과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삶의 과학. 과학이라는 건 뭐죠? 뭔가 도미노처럼 착착착착 갈 때 과학적이라고 하죠. 인과관계라는 거죠. 우연성이라는 거죠. 발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책에서 부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원조는 뭐라고 그랬죠? Science getting rich라고 그랬죠. 부유해지는 과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비법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행동. 믿음은 뭐라고 했죠? 부가 다가오고, 행동은 뭐죠? 제가 부한테 가는 거죠.
부는 뭐라고 그랬죠? 계속 얘기했죠. 성장과 발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삶의 모습이 이렇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과 결로 행동한다. 이게 삶의 모습이다. 이게 삶의 모습이다. 이 사람은 부를 추구하는 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고 결국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는 게. 왜? 그 부를 추구하는 게 뭔데? 성장과 발전이고, 인간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상향성, 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그거는 뭐 딴 얘기라서. 예. 그리고 주의사항과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과학, 이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이거 이 책의 제목. 부의 비밀이라고 해서 막 약간 번역을 좀 그렇게 책에 좀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과학이에요. 과학. 부가 되는 공급 제한이죠. 부가 되는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경쟁할 필요 없다. 네가 그 기회를 찾으면 된다라고 해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길이 열려 있다. 이 얘기를 저는 키요사키 때도 봤고 월급쟁이 부자에서도 봤어요. 저는 이 100년 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 책들이 지금 관통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의 나침판을 정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부자 아빠 책도 그렇고, 그게 이미 이 책은 나온 지 이 100년 전에 이 책은 부의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원론이죠, 원론. 부자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고 더 부유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당연한 그 가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 기회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저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한테 부자의 기회가 열려있는 거예요. 부자를 혐오하고 부자를 싫어하고 부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뭔가 범법을 저지른 것 같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두 부류예요.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 본인이 부자가 됐죠. 경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자 됐지롱, 넌 되지 마. 그래서 부자를 계속 디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왜?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난 부자가 되려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난 게으른 사람이야. 근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디스하죠. 부자 안 돼, 너. 부자 되기 힘들 것 같아? 안 될걸? 이걸 디스하는 거야. 왜? 본인이 못나고, 본인이 못난이고,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할 능력 없고, 할 의지가 없는 거를 옆에 사람들 끌어내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부자가 되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디스한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 노력하기 싫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자 기회 열려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네. 남의 성공에 대해서 디스하고, 야, 그거 되겠어? 되겠니? 왜? 자기 안 할 거거든. 자격증 따면, 야, 그거 해서 돈 몇 푼이나 벌겠어. 야, 노후에서 얼마나 벌겠니? 그래서 40대, 50대 명예퇴직 해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라도 따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든 주택관리자든 계속 저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년이든. 이 없는 사람보단 전 낫죠. 예, 경력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한 클래스 하시면 90명 들어오시거든요. 50대, 60대 아저씨예요. 이
나이 드시고 얼마나 공부하기, 이거 이 사람들 다 바보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 나이 연배에서도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이 경제활동 계속 하려는 거, 그거보다. 근데 40대, 50대 돼가지고, 회사 다니는 월급 만족해가지고, 탱자탱자 그러고 있고, 남들이 돈 버는 거,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도 100배 낫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훨씬 낫죠. 저는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아, 그래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하시려는 분들. 네. 그분들 의지 정말 그렇죠. 강사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분들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야. 또 갑자기 또 열을 내는. 말을 주의하라. 말은 곧 생각, 의지로 투영이 됐거든요. 실패, 낙담, 성장과 성공해라. 제가 약간 요쪽이긴 해요. 제 성향도 ISTJ이고 너 T야? 저 극T거든요. 극T. 그래서 이거 좀 안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것과 실패와 낙담을 입에 담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죠. 현실적인 거랑 그렇기 때문에 네가 되겠어? 이런 거보다 희망을 갖고 믿어주고. 예. 저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큐리스트, 장애물과 본인의 능력 이런 게 있죠. 아, 별거 아닌 책을 가지고 1시간을 얘기를 했네요. 좀 제가 사견이 많다 보니까 이거 좀 한번 봐주시고.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 10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별거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정리를 하면 부자가 되는 거,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부의 의미. 부자가 되는 거 부정적으로 볼 건데, 사람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어쩌면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거예요.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부에 대해서.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그 동양권이 약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경제사범만 봐도 그렇죠. 미국은 20년, 30년이에요. 경제사범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5년인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뭔가 개인에게 청렴도를 요구해요. 청렴도. 개인의 청렴도. 이거는요, 법과 제도로 처벌해야 돼요. 부를 추구하는 거를 나쁘게 보면 아니고 당연스러운 단어고 하되, 여기서 부정하게 부를 추구한 건 법과 제도로 응징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거를 청렴해야 돼, 결백해야 돼, 부를 축적하는 건 조심해야 돼, 탐관오류 되면 안 돼. 이거를 개인에게 요구해요. 개인에게. 접근이 다른 거예요. 확실히 자본주의 베이스의 미국은 확실히 출발점이 다른 거죠. 확실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시라면,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왜 나쁘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게 나쁜 거지, 부자가 되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나서 돈으로 비리 저지른 게 나쁜 거지, 부자가 되려는 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건 기회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가 되겠다는 믿음, 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행동들을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부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다. 이 두 개가 일치가 됐을 때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과학. 이 책의 제목입니다. Science of Getting Rich. 그게 부자의 비밀 아니에요. 부자의 비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과학이에요. 요거를 한 문장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부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했는데, 뭐 재테크, 뭐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재테크 부동산을 넘어서서 약간 부의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이 책에 실려 있어갖고, 요걸 좀 한번 공유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굳이 사서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 내용 보셨으면 이 책 한 권 거의 다 보신 거라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예고까지는 아닌데, 마침내 부자란 책이 있대요. 그래서 또 돈 또 바짝 올랐죠. 그 책을 좀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공인중개사 또 내용은 또 그거대로도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쇼유캔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